안녕하세요. 수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1박 2일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강호동은 잠 좀 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자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새벽에 깨워서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촬영장을 이렇게 찾아와서는 각양각색의 톤으로 저기요 저기요를 계속 외쳤다고 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부르다가도 응답이 없자 확 불질러 버릴까? 라는 외침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텐트를 배경 삼아 열심히 사진을 찍고 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세 사람은 밤잠을 설쳤다고 하며 담당 PD 역시도 함께 잠을 설쳤었다고 합니다. 민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쓸데없는 민폐 끼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의 드라마화입니다. 민서호응이라는 작가가 올해 1월 1일 SNS에 올린 글이 그 시작점이었는데요. 2024년 12월 30일 오후 3시경 병산서원에 방문할 당시 현장에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다는데, 병산서원은 사적 2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원 내부 여기저기에 드라마 소품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스태프들이 등을 달기 위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러보니 이미 만대로의 기둥에는 꽤 많은 등이 매달려 있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신사분이 스태프들에게 항의하고 있었고, 가만 볼 수 없어 본인도 문화재를 그렇게 훼손해도 되냐며 거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귀찮다는 듯 이미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다며 궁금하시면 시청에 문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데요. 정말로 민서홍 건축가는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연락을 했고, 담당 공무원은 촬영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가가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는 건 알고 있느냐, 문화재를 훼손해도 좋다고 허가했느냐 라고 따져 물었고, 그제서야 당황한 공무원은 당장 철거 지시를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페북뿐만 아니라 캡처되어 다른 커뮤니티들에도 공유가 되었고, 또 다른 목격자 역시도 X의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막 땅 파고 있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민서홍 건축가는 MBC와 JTBC 등 방송사에 사건을 제보도 했다고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BS와 제작진 측은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냈고, 결국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유산을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복구 절차 합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KBS는 2007년 대조영 촬영 때도 문경세제 사적에 데모질을 하는 등 이미 몇 번의 문화재 훼손 경험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KBS는 원래 있던 구멍을 이용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고도 하는데, 정말 사진을 보면 방금 만들어진 듯한 느낌의 커다란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여 욕만 어마어마하게 먹게 됩니다. 결국 KBS는 안동시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하였고, 해당 촬영분 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폐기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안동시는 해당 행위자들을 문화유산 손상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처벌을 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협찬 같은 걸 해줬다가 피본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떤 분은 본인의 오래된 스텔라 차량을 한 영화 촬영 현장에 빌려줬다고 하는데, 촬영장에 가서 봤더니 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을 이렇게 쳐바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뒤쪽에는 이렇게 금까지 가 있었다고 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촬영 끝나고 세차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요. 심지어 잿더리는 뽀개 나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료수까지 뿌려놓고 반납을 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자 많은 분들이 본인의 피해담을 이야기했는데, 매장에 있던 명품 구두를 드라마 협찬해주면서 이거 진짜 조심히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해놨는데, 흙투성이에 개 망가져서 돌아와서 TV로 방영된 거 보니까 하이힐 뒷굽으로 갯벌을 파고 있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영화에 귀금속 대여 협찬 들여간 거 촬영 끝났는데 반납할 생각을 안 해서 반납 요청했더니 뻔뻔하게 그거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여 그건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촬영하다가 배우가 마음에 들어 해서 벌써 줘버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벌써 줬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냐는 식으로 배째길래 100배 양보해서 그럼 대신 그 배우분한테 개인 인스타에 제품 노출을 하면서 홍보나 좀 해달라고 전했더니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나머지 물건들이라도 반납해 달라니까 밤 10시에 전화 와서 근데
남은 팔찌 2개도 좀 줄 수 없냐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화 투자잔지 관련잔지 누구랑 술자리 중인데 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한밤중에 사장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게 만들고 사장도 어이털려 하는데 다음 영화에도 협찬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달라고 떼쓰는데 진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고등학교 잔디밭이 이뻐서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신기하다, 좋다 이런 기억 개뿔없고 애들 물품 사라지고 물티슈 사물함에서 막 꺼내 쓰고 책상 정리는 개뿔 칠판도 안 지우고 가고 낙서도 해놨던 기억만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상이 딴판에 가있고 책상에 자기 전번 적어두고 간 놈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유치원생 때 집에서 영화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좋은 기억은 배우들 얼굴 아주 잠깐 본 거밖에 없고 스태프들이 안방 침대 그냥 발로 밟고 올라가고 물건 없어지고 화장실 개 더럽게 쓰고 이런 기억들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방송 중에 피규어 한정판을 한쪽 부러뜨렸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언급도 안 해서 뭐라고 하니까 원래 그랬던 거라고 박박 우기다 개싸움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블로그 보고 빌려달라 요청해놓고 망가뜨린 게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절대 안 빌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출장 짐으로 싸간 본인 바지도 배우 의상으로 빌려주고 물에 푹 젖은 채로 비닐팩에 넣어놔서 빨아도 비린내가 안 가시게 만들어서 결국 옷을 버렸다고 하며 그게 그 작품의 조감독 옷임에도 그렇게 맞굴리는데 생판 남 물건이면 더하다며 그냥 상식이 안 통하는 바닥이라고 썼고, 어떤 분은 외할아버지가 엄마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신 병풍 무슨 장인이 만든 대단한 뭐였는데 명화 미술팀 막내였던 사촌 동생이 필요하다고 고모가 하도 빌려달래서 아빠가 줬는데 촬영 때 찢어졌다며 너덜너덜한 거 돌려주셔서 엄마가 한창 우셨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썰들 보니까 개인 소장 버킨 백으로 바닥에 패대기 치는 장면 찍은 고현정이 더 멋있어 보인다며 정말로 고현정이 버킨 백을 패대기 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쿠팡 반품 진상 유형들입니다. 어떤 분이 쿠팡 반품 센터에서 투잡하면서 느낀 점이라는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진상 민폐 반품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본 유형은 음료수 24개 등 번들 주문 후 거기서 한두 개만 빼먹고 반품을 하는 경우이고, 거울 종류나 깨지기 쉬운 온갖 물건은 96% 사용하다가 박살을 내놓고 반품을 한다고 합니다. 옷걸이나 집게 같은 동일 물품 대량 번들 구매 후에 거기서 한두 개만 자기가 가지고 반품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루로 되어 있는 식품 조미료는 70% 봉지를 터뜨려서 필요 수량만 빼서 쓰고 반품한다고 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딱 27일쯤 사용한 선풍기가 대량으로 반품이 들어온다고 하며 온갖 기념일 일회용 장식품은 돌고 도는 수준이고 책은 다 읽은 순서대로 반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탕 박스 과자 거의 대부분이 터뜨려서 필요 수량만큼만 섭취 후 반품을 한다고 하며 고가 전자제품 바꿔치기에서 반품하는 것도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는 빈 박스만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쿠팡이 일일이 고소고발을 못한다는 거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최근엔 경찰이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다가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행위라고 법조계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기숙학원에서 옆자리에 앉았었던 애인데 너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걸 거기서 알게 돼서 어제 아침에 나도 모르게 너 대학 등록 취소를 눌러버린 것 같아. 누르자마자 이렇게 바로 취소될지 몰랐어서 계속 하루간 고통스럽게 반성하고 있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려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내가 내일 오전 10시에 바로 전화해서 최대한 되돌려 보려고 하루 동안 너무 미안해 하다가 지금은 일단 방법이 너한테 사과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DM 보내. 다시 한번 정말 미안이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서 메뉴 다 뒤져서 등록 취소 누르는 게 가능하겠냐는 댓글이 배플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민폐들도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